우리 공공기관 이사장님들이 이렇게 좀 주눅들지 마시고 떳떳하게 하셨으면 또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야기한다고 그냥 예예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거꾸로 그런 태도도 좀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래야 뭐 좀 그게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기관장님이라고 뭐 꼭 그 의뢰에서 입장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당하게 주장하시고 그 임용우 우리 이사장님. 네. 저는 이 훌륭한 것부터 지적을 시작하겠는데요. 안 해도 되는데 혁신 창업 기업의 성장 분야에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벤처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플랫폼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K캠프라는 것도 해서 하고 크라우드넷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우선. 네, 근데 조금 오게티가 좀 있어서 네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쨌든 펀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창업 기업들이 좋은 자기네 기술력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펀딩을 하면 우리 크라우드넷이 이걸 중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네. 그래가지고 한 600여 개가 사실 실제 성공해요. 네. 이거를. 네. 근데 이게 좋은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예탁결제원이 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책임도 또 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한도 관리하는 면에서는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도율이 너무 높아요. 물론 혁신 기업에서 부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한 30% 돼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봤더니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연계시키면 되는데 연계 장치를 실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작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연계되는 비율은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한 기업의 10%만 연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지적이 예,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더 좀 활성화시키면 부도율도 떨어질 수 있고 하시고자 하는 그 크라우드넷이 정말로 좀 모범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기관 간 협력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네네. 저희가 좀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K캠프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유이동 의원님께서 정책 집행은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균형보다도 균형이라는 건 불균형의 회복인데 기울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낮고 어려운 쪽을 조금 더 생각해 줘야 균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나가고 무거운 데를 더 지원하는 건 균형의 회복이 아니라 그건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공공기관은 균형을 회복하는 데 더 신경 쓰는 게 맞잖아요. 네,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지역으로 생각할 때 제일 싫은 단어가 이 권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역. 권역이라고만 표현하면 초광역 협력, 권역별 이렇게 하면 꼭 제외되는 시도가 3개가 생겨나요. 하나가 전라북도입니다. 호남 권역 하면 광주 전남으로 치우쳐가지고 전북이 소외되고 강원하고 제주는 아예 못 껴요. 권역으로만 나가면. 그럼 이 세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그 불균형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K캠프도 굉장히 훌륭한데 권역별에서 딱 3군데를 제외시킵니다. 그게 제주, 강원, 전북이에요. 근데 이사장님 그 제주도하고는 업무 협약도 하셨더라고. K캠프 잘해보자고. 네, 작년에 의원님께서 또 직접 지적을 한번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주 지역에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창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하고 9월달 협약을 맺어서 저희 K캠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년에 실시합니까? 네네네. 예, 제주만 하지 마시고 강원도도 같이 해서. 네, 강원도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캠코 우리 문성유 이사장님. 예, DIP 금융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예, 예. 이것도 매우 훌륭한 겁니다. 그동안 캠코가 부실 채권 정리만 하다가 오히려 부실한 기업의 회생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거꾸로.
그 캠코법을 원래 개정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예. 하겠다고. 예. 저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지역별 차별을 해요. 이게 찬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적극 네. 차별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DIP 금융 시작한 게 저희가 2019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법원하고 협력이라든가 각급 법원하고 협력이라든가 홍보 같은 걸 좀 더 기업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역구가 제주라서가 아니라 이 제주하고 세종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관리하는데 거기 조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특별자치지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도 배제한다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득은 못 줄지언정. 근데 이 DIP 금융실적 보면 제주는 그만큼 부실 채권이 없고 부도난 기업이 적어서 그런가 세종도 3개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주는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캠코 우리 사장님 고향이 제주여서 역차별하나 이런 생각을 눈치 봐가지고 이거 좀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나온 김에요. 공매관 관련 예, 예. 우리가 고액 체납자 세금 안 낸 사람 찾아서 안 내겠다 그러면 압류한 다음에 공매 절차 진행하잖아요. 예, 예. 사실 그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그 고액 체납자들은. 근데 공매를 진행하다가 이 체납자가 세금을 내겠어요 하면 공매를 중지해요. 예, 그리고 또 안 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비일비재한데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초에 자 압류했어요. 공매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실래요? 해서 물어봐서 내겠다고 하면 그러면 공매 보내지 말고 낼 때까지 기다리고 2달이면 2달 여유를 주고 안 내면 공매 보내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공매를 하다가 일시 중지하는 건 저는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절차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